예, 안녕하세요, 디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국가시험에서는 KS 규격집에 있는 고정 라이너 그리고 고정 부시, 삽입 부시, 이거를 제가 여러분 명확하게 완전 FM대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국가시험에서는 여러분 솔직히 뭐 저렇게 뭐 고정 라이너, 고정 부시, 삽입 부시가 있지만 보통 치공구에 많이 나옵니다. 치공구에 많이 나오죠. 부시는 치공구라는 게 여러분 뜻이 그냥 이제 뭐 부품, 가공할 부품을 잡아주는 역할이나 아니면 한번을 고정시킨 다음에 가공을 하거나 그런 이제 부품을 보통 치공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헷갈려 하시는데, 알고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명확하게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락가락 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가시험에서는 여러분 고정 부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공구에서 고정 부시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고정 부시라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베어링 부시입니다. 베어링 부시랑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부시 종류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뭐냐면 뭐 드릴 부시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제 드릴의 안내차 역할하는 부품이고 뭐 요런 겁니다. 얘가 드릴이면 쉽게 말해서 이 드릴이 안내 역할을 하는 게 쉽게 말해서 드릴 부시로 갑니다. 그 다음에 베어링 역할을 하는 베어링 부시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있죠. 요런 것들을 베어링 부시라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 베어링 부시가 쉽게 말해서 고정 부시를 알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제가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선 첫 번째 고정 라이너부터 알아봅시다. 여러분 고정 라이너는 여러분 무조건 세트랍니다. 뭐랑 세트냐면 삽입 부시 있죠. 삽입 부시, 쉽게 말해 드릴 부시, 삽입 부시랑 무조건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삽입 부시가 여러분 고정 라이너 없이 절대로 지 혼자서는 한마디로 체결 안 합니다. 또 라이너가 얘가 라이너입니다. 얘가 라이너예요. 근데 제가 칼라 있는 것도 있고 칼라 없는 것도 있어요. 칼라란 게 부품인데 뭐 쉽게 하면 옛날에 이제 뭐 좀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칼라랑 부시랑 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부르세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얘가 이제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인데 뭐 칼라라는 건 용도는 여러분 뭐냐면 상호간 간격 유지라는 원통처럼 생긴 뭐 그런 형상의 부품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칼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요런 거 베어링과 뭐 이 쉽게 말해서 스포기어 간의 간격을 이게 유지하기 위해서 꼽는 거죠. 근데 얼핏 보면 일반적으로 저 부시랑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 거를 칼라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대가리라죠. 대가리 랍시다. 여기서 이렇게 뻘떡 튀어나온 대가리 있죠. 그 공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걸 그냥 칼라로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칼라 있음, 칼라 없음으로 부르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칼라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라이너는 무조건 삽입 부시랑 한 세트예요. 그렇게 만약에 출시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무조건 라이너예요. 얘는 무조건 라이너예요. 한마디로 무조건 고정 라이너고, 왜냐면 삽입 부시랑 무조건 한 세트라니까. 근데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 이렇게 안 보이나? 이렇게 칼라가 없죠. 그러면 얘는 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칼라 있음이죠. 그러면 얘는 칼라 있음 규격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얘는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되실 게 지그형 부시란 말이죠. 지그형 부시란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안내 역할을 해주는 게 여러분 지그형 부시입니다. 얘는 여러분 지그형 부시가 아니에요. 베어링 부시입니다. 베어링 부시. 베어링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어링. 왜냐면 여러분 동력 정찰 장치나 이제 한마디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들 뭐 기어박스도 마찬가지고 기어 범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베어링이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동력을 빨리 전달하기 때문에 고속 회전을 하는데, 그래서 베어링이 꼭 들어가야 되지만 치공구는 여러분 그렇게 막 걔네들처럼 빨리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속 회전을 하자. 저속. 굳이 저속 회전을 하는데 베어링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베어링 역할을 대신하는 베어링 부시를 주는 겁니다. 근데 아주 고속 회전이 있는데 베어링 대신 당연히 저 베어링 부시를 넣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게 치공구 같은 물체에서 아주 이제 조금 뭐 저속 회전이 있는 그런 곳에 베어링 대신 체결되는 부시를 베어링 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게 세 개가 있죠. 고정 라이너 보시면 그 다음에 고정 부시, 삽입 부시, 얘랑은 전혀 별개예요. 별개. 얘는 베어링 부시고 얘는 고정 부시예요. 한마디로 지구형 부시, 드릴용 부시란 겁니다. 아시겠죠? 얘네들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저기에 있는 규격을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자로 재면 됩니다. 자로 재면 돼. 솔직히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 이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자로 재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도 축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H7이 들어가겠지. 여기 있는 규격을 안 넣어줘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확실하게 드릴용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는 드릴용 여기 있는 규격을 여러분들이 넣어 주셔야겠죠. 고정 부시. 고정 부시도 여러분 여기서 이미지만 보면 앞에 라이너랑 이게 여기서 규격집에서는 똑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전혀 다릅니다. 우선은 고정이란 말 그대로 여러분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되는 부시입니다. 얘 빼고 만약에 뭐 얘는 무조건 여러분 억지 끼워 맞춤으로 들어가요. 한번 체결해버리면 다시는 못 빼게, 한마디로 그
그 시공구 원래 부품이 있죠 여러분. 뭐 본체나 뭐 베이스나 바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거의 수명을 동일시합니다. 한번 걔네들이 쓸 때까지 한마디로 쟤네들은 무조건 같이 반영구적으로 끝까지 쓸 거다 그 말이고, 이제 만약에 여기 라이너랑 삽입 부시랑 들어가죠. 플랭지부에 여러분 여기 잠금 나사를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얘를 고정시키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그 다음에 얘만 뺀 다음에 만약 얘 마모됐다 그럼 얘만 쟤만 쏙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너랑 삽입 부시는 한 세트인 거고 여러분. 고정 부시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고정 부시란 거는 쉽게 말해서 무조건 그냥 고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고정 라이너랑 이게 고정 부시랑 다르냐면 우선은 D1 D1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왜냐면 얘는 뭐 16, 12, 8 뭐 19, 15, 10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치수는 어차피 얘네들은 삽입 부시랑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데 얘는 보시면 여기 보면 2도 있고 한마디로 D1 값이 엄청 작죠. 2초가 3이야.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죠. 뭐 3초가 4이야. 그래서 이 중간이 아주 좁다합니다. 왜냐면 쟤네들은 여기로 그냥 바로 그냥 드릴이 지나가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여기서 드릴이 이렇게 지나가죠. 삽입 부시나 드릴 부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저 드릴이 지나가는 경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저 밑에 쉽게 말하면 구멍을 뚫으면 가공하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다량 생산이다 그러면 저 드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정밀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거를 나중에 삽입 부시를 또 갈면 됩니다. 근데 굳이 소량 생산용 지그에는 여러분 굳이 저거를 계속 갈 필요가 없겠죠. 그냥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정 부시를 박아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구적으로 박아버리는 거지. 얘를 못 갈게. 한마디로 이게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없어. 얘만 있는 거야. 얘가 칼라 있는 것도 있고 칼라 없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마디로 여기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잡아준단 말이지. 그래서 이 구멍이 얘는 지금 당연히 라이너라서 큰 건데 고정 부시를 통해서 그냥 한 개만 해서 바로 이렇게 드릴이 지나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구멍이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지수들이 한마디로 작은 것부터 뭐 몇 초가 몇 디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 드릴 크기 따라서 이거는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근데 라인은 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냐? 왜냐면 요 8, 10, 12, 15, 18, 20 이게 무조건 삽입 부시랑 똑같아야 되거든. 요 D 값이랑 똑같아야 되죠. 8, 10, 12, 15, 18, 22 맞죠? 그렇기 때문에 쟤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기준 지수가. 고정 부시는 이렇게 뭐 몇 초가 몇 디가 돼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냥 고정돼서 지원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정 부시는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고정 부시라고 착각하는 게 다 뭐다? 다 베어링 부시입니다. 구분 보면 아주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축이 끼워져 있으면 축이 끼워져 있죠. 그러면 무조건 베어링 부시입니다 여러분. 고정 부시는 옆으로도 체결이 안 돼요. 드릴을 옆에서 뚫진 않잖아. 위에서 뚫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는 다 베어링 부시고 고정 부시는 여러분 그냥 시험에서 그냥 안 나온다고 보시는 게 속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삽입 부시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어쩌다 진짜 한 번씩 나와요. 우선은 쟤는 여러분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모델링이 우선 어려워요 여러분. 모델링도 어렵고 널링 넣는 것도 귀찮습니다. 널링 넣는 건 어차피 유튜브에 제가 한 3-4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뭐 맵으로 넣으려면 맵으로 넣으면 되고, 근데 모델링 하려면 진짜 모델링을 해버려야 되고, 근데 진짜 모델링 해버리면 여러분 이제 컴퓨터 사양이 안 좋으시면 바로 다운먹기 때문에 그냥 매핑 파일로 해서 범퍼 맵으로 해서 넣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럼 표현만 되면 돼 3D에서 그냥. 자 삽입 부시 여러분 노치형, 우회전 노치형, 좌회전 노치형, 뭐 쉽게 말하면 뭐 회전용이랑 그냥 노치형이랑 일단 보시면 되는데 국가 시험에서는 여러분 90% 그냥 우회전 무조건 우회전이에요 여러분. 좌회전은 거의 안 나옵니다. 뭐 밑에서 올라가냐 위에서 올라가냐 뭐 그런 건데 어떻게 구분해야 물어보시는 분 있겠죠. 그냥 교육점 여러분 어차피 시험 치러가면 주죠. 여기 뚫려있는 거 위치만 봐도 알아 여러분. 여기 뚫려있고 위에 뚫려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우회전입니다. 2D에서 좀 잘해주는 뭐 그런 문제도면 같은 경우에는 필레 값이 만약에 여러분 위에 들어가 있죠. 그럼 무조건 우회전이에요 여러분. 위에 필레가 들어가 있잖아. 단면도인데 그러면 얘는 한 100% 우회전입니다. 밑에 필레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좌회전인데 국가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여러분. 나온 적을 본 적이 없네요. 국가시험은 무조건 나오면 거의 우회전 노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규격 넣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만약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자로 여러분 얘를 대시던가 둘 중에 한 개만 재시면 됩니다. 쟀을 때 15다 15 맞는 거 다 씹어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D1 안쪽이죠. 10 들어가죠 여러분. 그 다음에 D15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선은 얘는 컬러가 없는 거니까 얘는 제외하면 되겠죠. 얘는 제외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문제지에 있는 거 그냥 자로 재서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그거는 얘를 쟀는데 얘가 막 19가 났단 말이지. 그러면 25라도 그냥 무관하면 되는 거는. 근데 막 무중간하게 2mm 이상 차이가 안 나거든요. 1mm 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그 치수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굳이 10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자로 잰 치수 넣으시면 됩니다. 요 값은.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갔죠. 여기 12.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컬러가 얘는 없는 거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게 L2 값이죠. 1.5. 1.5. 요거는 여기다 집어내겠죠. 1.5. 그 다음에 각도에 나와있네 15. 그 다음에 공차 넣어주고 요 그대로 각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R값 나와있죠. 요 커트라인까지. 근데 요 밑으로 여러분 거의 안 나와요. 국가시험에서 거의 요 밑에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요 위에 지수에서 다 나와요. 이렇게 크게 안 나오거든. 시험지 그 A4 작은 데 내는데 저렇게 드릴직을 크게 못 만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2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우선은 얘는 지금 없으니까 빼고 이제 요값 허용차 한마디로 공차값 넣어주면 되겠죠. 뒤에 기하 맞춤 공차값 얘는 15에서 P6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얘는 F7 한마디로 요 값은 여기다 F7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없습니다. 만약에 칼라 있음으로 나왔다 라이너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러면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겠죠까지 10 넣고 15 15 넣고 그 다음에 19 얘 19 넣고 근데 얘는 좀 다르죠. 여러분. 라이너랑 부시는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얘는 요 L 값이 여러분 여기 L1이라고 되어 있죠. 이까지입니다. 이까지예요. 이까지 전체 값이에요. 전체 값. 그거 삽입 부시랑 고정 부시는 까지 값 따로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거든.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러분 요까지 값이에요. 요까지 값. 아니면 이게 삽입 부시가 체결됐을 때 길이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전체가 포함된 값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가 만약에 16이다. 저는 뭐 16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16을 여기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가는 거지. 근데 여기 보시면 걸렸죠. 여기서 똑같이 3, 4설 주는 자로 재면 되겠지. 이거는 자로 재시면 되겠죠. 3이다. 그러면 요 값을 여기다 어떻게 3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죠. 1.5 R 똑같고 요렇게 해서 적용하면 끝나겠죠. 그 다음에 허용차는 나머지는 똑같고 추가되는 거는 H13 여기에만 적용을 시켜주면 끝나는 겁니다. 데이터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주면 돼요. 여기 데이터 하나 잡고 여기 동심 남겨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여러분 솔직히 모르시면 그냥 한 개로 통일해서 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뭐 0.011을 넣던가 0.01을 넣던가 0.009를 넣던가 모르겠으면 한 개로 다 통일해 넣어도 됩니다. 왜냐면 IT 공차는 그냥 이렇게 기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시험에서 이걸 한 개에 다 채점을 시간 했거든요. 감독관들이. 근데 굳이 FM대로 주겠다. 그러면 요 밑에 거 보시고 주면 돼요. 나와있죠. 동심도 거의 국가시험에서 무조건 여러분 거의 18 이하입니다. 18 초과로 거의 18 초과 50 이하로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값은 다 똑같죠. 0.012 IT 공차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고정 부시는 제가 따로 안 할게요, 여러분. 다른 거라고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제 요 값은 이제 라인은 여기까지 전체 길이였고 얘는 얘 따로입니다. 얘 따로.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입을 하면 되겠지만 삽입부시 봅시다. 여러분 삽입부시가 이게 뭐가 많죠. 얘네들은 여러분 제가 예제 만든다고 규격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얘는 12, 13이죠. 얘는 이제 무조건 정해진 거예요. 왜냐면 얘랑 무조건 세트라고 했잖아. 얘랑 무조건 여러분 한 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10이면 얘는 무조건 요 값이 D 값이 10인 걸 써야 됩니다. 8인 걸 쓰면 안 되겠지. 무조건 여기서 D 값이 10인 걸 쓰려면 무조건 이것뿐이 못 쓰는 거예요. 이미 라이너를 저걸로 정해버렸으니까 D1 요 값이 드릴 구멍값. 그렇기 때문에 몇 초가 몇 이하 얘네들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고정부시도 몇 초가 몇 이하 이게 드릴 크기라 그 말이지. 얘는 여러분들이 자로 재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만약에 5로 했다. 5로 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4나 6으로 했다. 니는 4로 했고 난 6으로 했다. 전혀 뭐 채점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4한 사람도 100점이고 6한 사람도 100점이고 5한 사람도 100점이에요. 그건 자로 했을 때 1mm 정도는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아까 이해했죠, 여러분? 제가 자로 했을 때 5가 나왔으니까 5를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4가 나와도 6은 상관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확히 나와야 되면 정확히 정해져 있잖아. 10. 이거는 무조건 10이 돼야겠지. 왜냐면 라이너에 들어가는 구멍지름이잖아. 무조건 1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D2 어디 있노? 요거죠, 여러분. 얘는 뭐가 돼야 된다? 무조건 18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L 값이 12, 16, 20, 25죠. 근데 얘도 여러분 전체가
아니라 요까지입니다. 12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자로 쟀을 때 만약에 아까도 이제 그 앞에서 자로 쟀을 때 14나 10 만약에 19 어중간하게 나왔 그 지수를 그냥 넣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거 규격집 보시 말고. 왜냐면 14나 12는 13 나왔으면 11 하면 되고 15 나왔으면 16을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중간에 2mm 이렇게 끼워버리면 너무 어중간해서 그냥 그 치수를 넣으면 됩니다. 감점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 치수 그냥 넣으세요. 그 다음에 12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값이 얼마다? 8. 그 다음에 요 값이 얼마다? 1.5. 여기 나와있네. 여기 위에 다 나와있잖아. 여기 보시면 L2 값이네요. 여기 있네. 1.5. 그 다음에 R값. R값이 얼마다? 1이죠. 1. 그럼 1을 주면 됩니다. 1 주면 되죠. 그 다음에 L3 값이 3. 여기 있죠, 3. 여러분, 이 간격이 3이 아니라 요 간격이 3입니다. 요 간격.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6. 여기 나와있죠. C1이라고 6. 그 다음에 R 값이 얼마다? 7. 7. 여기 나와있잖아. 위에 7이라고. 각도 65도 넣으면 되잖아. 제가 유튜브 올리는 것도 여러분 모델링 하는 거 보고 그냥 그대로 모델링 한다면 나중에 치수만 주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치수를 줄 때 보는 게 아니라 모델링 할 때 보는 거야. 모델링 할 때 본 다음에 그대로 적용시킨 다음에 요 삽입부시를 모델링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모델링이 여러분 보기보다 엄청나게 귀찮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적용시키면 끝나겠죠. 차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M6 여기 있잖아. 여기 M6. 그 다음에 H13 18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G6 G6은 여기 나와있죠, 여러분. D1의 허용차는 규정하는 G6을 한다. 여기 D1이죠, 여러분. 안쪽이. 그렇기 때문에는 G6을 주면 되겠죠. 나머지 거는 뭐 여기 있네. 여기 있는 거. 허용차 요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없죠, 여러분. 여기 치수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름으로 줘도 되고, 이제 뭐 R 값으로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그렇게 시험 채점에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파여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값은 뭐 지름 1이나 아니면 반지름 0.5나. 왜냐면 원래 규격대로 넣으면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여러분. 진짜 FM대로 하면 이 필러 값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FM대로 FM인 건 이런 규격품을 불러와봐야 돼요. 뭐 이게 불러오면 뭐 IS 유형도 있고 뭐 많죠. 이건 이제 나라마다 유형입니다. 뭐 한 개 불러볼까요? 여기서 다 정할 수 있어요. 이게 뭐 호칭 지름 얼마고 호칭 기름 얼마고 안에 뭐 드릴 값은 얼마고 뭐 정하는 거지. 불러오면 뭐 이렇게 불러와지죠, 여러분. 이건 제가 대충 불러온 건데, 그럼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원래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다 필러 값 넣어가면서 치수랑 못 넣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전혀 감점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드릴 부시 요거 삽입 부시 모델링 하는 거 두세 개인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들어간 것도 있고 이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밑에 것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합시다. 라이너는 왜 전체 값을 요 값으로 줄까? 왜냐면 요 값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딱 정해 12, 16, 20, 25 이게 요 거리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까지 이렇게 했다. 쟤네들처럼 한마디로 고정 라이너 말고 고정 부시나 삽입 부시처럼 이게 만약에 그냥 12다. 그러면 15가 돼버리죠. 12 더하기 3은 15니까 만약에 10을 할 수 있다 치면 그래 돼버리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얘가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얘가 15가 돼버리면 얘는 16인데 그럼 1mm가 티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값을 이렇게 전체 요거로 제어를 한번대로 규격을 해주면 한번대로 딱 맞는 거지. 12, 16, 뭐 20, 25 왜냐면 여기 값이랑 딱 맞거든요. 12, 16, 20, 25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값을 이런 식으로 얘는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게 뿅 체결되면 뿅 맞겠죠.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규격은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정 라인이랑 고정 부시가 들어가는 이제 뭐 구멍이 뚫리는 뭐 본체나 그런 데는 여러분 H7을 주시면 돼요. 기어 맞춤 공차 큰 거 대문자 H7. 왜냐면 H7에 대한 P6이 억지죠. 그것들은 영구적입니다. 중간 기어 맞춤은 뭐 어째 뭐 바꿔나 두드리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억지는 바꿔나 두드리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버리는 기계로 밀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쟤네들이 한번 체결돼 버리면 못 뺍니다. 아예 못 빼요. 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구적으로 무조건 본체 수명 다 하는 날까지 쟤도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억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라이너는 얘네들은 억지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얘를 삽입부시를 그냥 저기 꼽았다가 삽입부시가 좀 이제 정렬도가 떨어지거나 뭐 다 썼다. 그러면 삽입부시 한번 뿅 꼽아가지고 저기 삽입부시를 뿅
하나씩 넣으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억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저 바깥에 요 라인은 얘네들은 억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구멍용은 H7 주시고, 얘네들은 어차피 규격 그대로 주시면 되니까 P6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어링 부시가 있다. 이런 거는 규격을 찾아서 넣어야 되나?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자로 재세요. 그냥 자로 재면 됩니다. 이게 뭐 4든 3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로 잰 다음에 얘네들 규격 주시면 아니 돼요, 여러분. 얘는 베어링 부시인데 여기 그냥 박아버린다면 안 빠지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모르겠으면 H7, 왜냐면 여기 축 들어가잖아. 축이 들어가니까 축에 여기서 헐곤을 들어가요. 지금 H7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 흔히 하시는 헐곤 H6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 뭐 잡다하게 뭐 공사 같은 거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한 개 뭐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 동심도 한 개 주고 하면 됩니다. 뭐 IT 공세 만든 거 좀 되겠죠. 얘는 뭐 26이다. 근데 IT 공세 여러분 시간 없기 때문에 굳이 찾아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넣으시고, 뭐 IT 공세를 찾는다면 저기 26이니까 0.00 어차피 맞네. 0.00 주시면 돼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한 개를 다 주셔도 시험에서는 무관합니다. 베어링 부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얘랑 고정 부시랑 여러분 아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는 용도도 다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축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베어링 부시다. 한마디로 시공구에서 저속 회전을 할 때 베어링 대신 사용하는 부시, 베어링 부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밑에 좀 내려보시면 이제 부시와 멈춤새 또는 멈춤 나사의 중심거리 값이, 요거는 여러분 라인이랑 상위 부시가 체결되면 이제 그거 플랜지부에서 여러분 잠금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잖아. 얘를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쉽게 말해 중심거리 값을 여러분 찾으셔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위 부시의 뭐 뒷돌 값이 정해져 있죠. 저는 얼마였냐면 18이었잖아요. 얘가 18이었죠. 18이었으면 이제 18에 맞는 허용치 C 값을 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3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무조건 13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거리 값이 여러분 13이 돼야 돼요. 13. 그래서 만약에 요 부품을 그린다. 그러면 이게서 이까지 거리 값은 여러분 13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허용차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0.1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 위에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구멍 두 개 뻥뻥 뚫려 있겠죠. 그래서 중심선 이렇게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까지 치수 뽑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얼마나 나야 된다? 13이 나야 된다. 근데 그 옆에다 뭘 적어줘야 된다? 허용차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0.2.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양수음수 0.2. 이거 좀 작아야 돼요, 여러분. 글자 값은 2. 얘 좀 빨간색 연하게. 왜냐면 도면을 봤을 때 여러분 건축이든 기계든 주요 치수가 있거든요. 그게 눈에 확 들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선 이 13이 우선 중요하잖아요, 원래 치수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되고 얘가 들어와야 되는데, 둘이 개가 만약에 글자 크기가 똑같다, 그럼 둘 다 눈에 확 들어버리니까 중요한 거를 먼저 못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연하게 출력하고 얘는 조금 더 작게 출력하는 게 여러분 맞는 겁니다. 공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게 맞는 걸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켜주면 여기 있는 거는 다 끝났네요. 이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 그냥 시공구에 대한 부시는 그냥 모든 걸 마스터 하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KS6에 나오는 고정 라이너, 뭐 고정 부시, 삽입 부시, 뭐 베어링 부시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쉽게 하라고 뭐 이렇게 제가 뭐 3개 다 예제별로 한 다음에 뭐 구동 영상이랑 칼라 이런 같이 다 예제를 준비해서 보여드렸는데, 이해를 좀 뭐 쉽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최대한 뭐 비전공자들이 봐도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강의를 하고 싶은 게 뭐 제 강의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면 진짜 쉽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